기자가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트랙에 와서 트랙 타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나한테 또 뭐 질문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아직 진짜 이거는 내가 아직 예상 질문도 안 받아봤어요. 진짜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전 동탄에서 네. 왔습니다. 최성우라고 하고요. 네. 자동차 그냥 좋아하는. 네. 첫 번째로 그 전에 항상 BMW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M3는 스포츠카가 아니다. 네. 현재 M3는 또 네. 그런 게 있으니까 M3 스포츠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스포츠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혹시 어느 정도까지인지, 뭐 230은 조금 그래도 M3 중에서 홈롤레이션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 M3는 또 세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질문하러 온 게 아니라 딴지로 왔구나. 궁금해서. 예. 사실은 230 M3가 1세대 M3도 많은 진짜 스포츠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스포츠카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스포츠카가 아닌 것 같아요. M3는 단 한 번도 스포츠카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그래도 또 팔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230 1세대 M3를 탈 때 제일 큰 불만이 뭐였냐면, 아니 쓸데없이 이 휠베이스는 왜 이렇게 길고 트렁크는 경건한데 왜 이렇게 긴 거지? 난 그게 불만이었다니까. 근데 그런 차를 보다가 내가 230 M3 탈 때 로터스 앨리스를 딱 맞았는데 이게 스포츠카지. 이제 뭐가 스포츠카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BMW는 역대의 스포츠카는 딱 한 대밖에 없죠. M1. 그러면 다 되겠죠? 네.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물건을 살 때나 이런 뭐 할 때 타협이 없어. 나는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이 가진 목적에 정확한 물건을 사고 싶거든. 네. 근데 세단에다가 센 엔진 넣고 좀 빠르다 그랬어. 그러면 그걸 스포츠카라 그런다? 물론 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차가 뭐 DTM 나가서 뭐 우승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조금 레이스는 우리가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돈 잘 버는 회사가 나가면 무조건 이겨.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벤틀리도 왜 투어링 레이스 나가가지고 우승한 적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벤틀리 컨티넨탈 GT가 스포츠카예요? 스포츠 성향을 가진 GT가. 스포츠 성향이 없어. 그냥 되지. 스포츠카 뭔지 모르는 부자들의 주머니를 에서 돈을 꺼내기 위한 차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남들이 뭐라 해도 할 수 없어요. 난 그 생각하니까. 자주 비교되던 2000년대 초반에 비교되던 세 가지 차종이, 뭐 이게 비교된다는 게 사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때 당시에 246 M3 CSL이랑 뭐 996, 997 GT3, 뭐 360 모데나, 뭐 360 챌린지 스트라달레, 이게 세 차종을 되게 많이 그때 당시에 나왔던 좀 퓨어한 자동차들로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잠깐만요. 본인이 몇 년생이죠? 궁금해서. 아니 그 차들 다 알고 있는 게 나 신기해서 그런 얘기야.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이 그 차를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차들을 지금 얘기하니까 공교롭게도 그 세 차종을 난 다 타봤네요. 네. 예. 근데 그러면 그 차종이 어떻냐라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까 246 M3는 답을 해버렸는데 아까 하기는 했는데 246 M3는 물론 뭐 CS에는 잠깐 앉아보긴 했는데 246 M3는 제원표보다는 더 허약했던 차. 너무 고회전을 지어짜다 보니까 이 중간 엔진 반응, 회전수 반응이 너무 무디었고, 소문에는 막 저 집 아들이 막 공부도 잘하고 이렇다 그래서 가봤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별거 아닌 느낌이었어. 그래서 너 지금도 M3 CSL이, 46 CSL이 값이 막 오르는 게 좀 의아할 정도고, 996, 997 GT3도 다 타봤거든요. 996 GT3는 출력이 조금 약했지만 괜찮았고, 997 GT3는 꽤 근사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어려워. 360 챌린지 스트라달레도 타봤고, 일반적 모데나도 뭐 내가速도부 타보고 여러 대 타봤는데 참 애매하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환상으로 갖는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거든. 그 당시에 그 스포츠카라는 게 지금 기존 물건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타면은 이게 고작 이거밖에 안 나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챌린지 스트라달레는 생각보다 무게도 가볍고, 근데 페라리 360 모델은 차 자체가 실제로 보면은 대량 양산된 차가 아니라 뭔가 좀 손으로 대충 만들었나?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 근데 그게 또 맛이야. 그렇죠. 예. 물론 가격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페라리가 비싸죠. 그 중에서도 뭐 소유한다면 사실 뭐 360 챌린지 스트라달레가 제일 멋진 차는 맞아. 당시에 보면 이제 뭐 트랙 기록 같은 걸 보면 네. 그때 오히려
M3 CSL이 네. 뉴르부링에서 제일 빨랐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996 GT3나 뭐 모델 CS 챌린지 스트라이더는 조금 더 느리고 996 GT3는 꽤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분대 후반에 이제 지옥이 됐었는데 예. 이 M3 C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네, 우리가 함정이 하나 있는 게 타이어를 뭘 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M3 CSL은 내가 알기로 출고 타이어가 그 당시 꽤나 강한, 꽤나 접지력이 높은 타이어였어요. 스페셜 버전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페라리나 포르쉐는 그런 거 안 썼거든. 그냥 뭐 PS2? 뭐 이런 정도 타이어를 썼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오는 차이도 커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봐도 네. 그래도 타이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네. 뭐 둘 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탄 기록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7분 중후반대에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엔진 위치나 밸런스 면에서는 다 다르죠. 그리고 그렇죠. 또 그래도 다 경량화가 된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셋 다, 그죠? 물론 997이나 GT3, 996까지만 해도 이제 나중에 뭐 막 GTR 나오고 나서 포르쉐가 조금 더 이제 더 막 경량화하려고 이것저것 다 빼고 예. 한 게 이제 997 후반에서 예. 991 가면서 예. 엄청 하드코어해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덜하지만 경량 스포츠카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BMW 현행 BMW들을 보면 뭐 M4 CSL이라고 내놓기는 하는데 사실 그냥 뭐 드라이빙 뭐 다이내믹스를 봐도 뭐 당연히 포르쉐나 그런 뭐 MR 자동차들한테 안 되고 게다가 기록적인 면으로만 봐도 사실 그때 당시는 조금 비볐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아예 그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또 갭이 커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 생각에 지금은 국내에서는 BMW가 제일 빨라. 그런가요? 네. 현재 지금 트랙 분위기는 BMW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BMW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왜 타이어는 PS4S인데 컵2 맞아요. 그러니까 출고 PS4S가 컵2 컴파운드를 쓴다며. 그건 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네. 말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빨라지는 게 BMW라니까. 근데 생각해봐, 페라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빠른 것만 봐서는 그렇게 따지면 BMW가 지금 제일 빠른데. 와 근데 뉴르부링 쪽 기록을 보면 확실히 뉴르부링은 안 그래요? 예. 6분대를 절대 못 넘기고 거기서는- CSL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분들은 우리처럼 튜닝을 안 하는구나. 매핑을 안 했구나 아직. 네, 순정. 예, 순정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네, 순정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포르쉐가 빠를 거야. 맞아.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예. BMW가 조금 갭이 넓어졌다고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나요? 뭐 포르쉐나 이런 데에 비해서 뭐 무거워지고. 갭이 넓어진 적은 없어요. 갭은 항상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가요? 예, 넓어진 갭은 없어요. 항상. 왜 동시대에 포르쉐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생각해보면 아까 M3 CSL하고 997 GT3가 트랙에 오면은 비교가 되나요? 안 돼요. 여기서 인제 스피드 타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M3가 기록이 잘 안 나, 이상하게. 나는 내가 말하는 기록은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타이어 조건을 보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이어까지 서로 비슷한 걸 꼈다가 보정한 수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MW 오너들한테 나 진짜 안티 되겠는데? 아니 뭐 맞는 이야기니까 애초에. 맞지? 맞고 안 맞고는 없지. 이 세상에 뭐 맞다 안 맞다는 없는데 내 견해가 그렇다는 거지. 나도 맞다는 얘기는 아주 맞지는 않아요. 뭐 사실 그 M3 같은 경우도 뭐 서스펜션 구조도 그냥 뭐 이거랑 비슷하게 3링크.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스포츠카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니까. 차체를 일반용 차를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스포츠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뭐하러 코닉세그는 뭐하러 만들어? 그냥 머스탱에다가 엔진 센 거 넣고 말지. 공교롭게도 이제 네. 포드 엔진을 넣어서 슈퍼카나 하이퍼카를 만드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엔진 자체는 나쁘지 네. 않으니까. 왜 엔진이 나빠요? 포드는 왜 엔진을 못 만들 거라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엔진? BMW. 엔진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할게. 우리가 오늘 리뷰 찍은 게 아까 CLS55, 246, 330 찍고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찍는 도중에 우리 저기 삼성 SM3가 왔잖아. 네. 내가 뭐라 그랬어? 저게 오히려 저게 오히려 안 망가진다 그랬지. 이거는 트랙에서 아무리 차도 안 망가진다. 근데 이 차들은 독일, 정말 우리가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독일제 스포츠카는 트랙 들어가면 뻗을까봐 내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거 봤죠. 그런 거예요. 차를 보는 관점은 그렇다니까. 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면 사람들이 안 믿겠지? 이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고속도로에서 최근 신차인 M5가 한번 엔진이 아예 붙어버렸기 때문에 요새 M5가 잘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막 사람들이 그거를 뭐 쪽팔려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어떤 모종의 이유로 그냥 교환 받고선 뭐 타지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 올리는 것 뿐이지. 교환을 해주는데 굳이 뭐라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직까지는 말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데 물론 더
고급 출력자가 더 고급 재료를 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상에 없는 재료가 뚝딱 나와서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 재료를 써서 만들다 보면은 적절한 출력을 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고성능을 내면 항상 내가 했잖아. 고성능에는 그 고장이 뒤따른다니까. 그래서 고성능차가 원래 고장이 더 많은 것도 맞아요. 또 이제 BMW가 조금 적당한 재료로 이제 BMW는 좀 그런 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또 말씀도 하셨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느껴지는 게 그런 모종의 이유들 때문에 뭐 그렇죠. SU나 S85 이런 그렇죠. 엔진들도 레이시한 좀 엔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조금 싼 마이 재료로 어떻게든 그렇죠. 좋은 차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히 짱차 만드는데 그러면 차 만들어서 뭐 M5 3억 받으면 고장 더 안 나게 만들 수 있지. 예,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가격도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 같아요. 또 있어요? 네, 뭐 그런데 맥라렌 F1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예전에 94년도 뭐 리뷰들 글로 됐었잖아요. 그때 모터 트렌드 뭐 이런 옛날. 나도 그 차는 실물을 못 봤어. 맞아. 근데 그 리뷰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많이 쓰이지 않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요? 리뷰에. 앞쪽 서스펜션의 무게가 42kg이고 뒤쪽 서스펜션의 무게가 55kg인데 거기에서 스프렁 투 언스프렁 매스 레이시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요. 많이 쓰는 말인데? 많이 쓰는 말인데? 그게 나는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게 이제 5.5대 1이고 앞에는 뒤는 5.8대 1인데 이게 생각해보면 맥라렌 F1은 이제 바디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카부트를 만들어서 뭐 컴포지트를 사용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엄청 자랑했던 차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1톤짜리 차인데 어쨌든 서스펜션의 무게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서스펜션의 무게가 때문에 이제 그 스프렁 투 언스프렁 매스 레이시오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뭐 알루미늄 하면 경량화가 돼서 뭐 접지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레이시오에 따라서 레이시오가 낮아졌으니까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안 좋지. 그렇게 되면 승차감이 안 좋지. 승차감도 안 좋고 그러면 홀딩 능력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럼요. 그러면 과도한 경량화도 과연 그게 단점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그렇지 있죠. 당연히 있죠. 경량화가 과도화되면 우리 뒤에 분이 아까 로터스 했잖아요. 로터스처럼 과도한 경량화가 되면은 타이어를 그 차에 맞는 전용 타이어를 타이어 회사에 주문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단점이잖아. 그러면 타이어를 맨날 그 회사에 가서 지정된 타이어만 사야 돼. 원칙적으로.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서스펜션 무게, 뭐 자동차 무게만 보는 게 아니라 서스펜션 현가 하질량의 무게도 바디가 너무 가벼우면 그러면 이것도 손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적당한 선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적당한 선은 없고 내가 볼 때는 현가 하질량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아. 그건 그런데 이제 바디는 가벼워지는데 현가 하질량을 줄일 수가 없는 수준이 생기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현대의 차들은 다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 맥라렌 F1 같은 그런 차 빼고 일반 차들은 다 BMW만 해도 현가 하 질량을 줄여서 승차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현가 상 질량을 높여서 승차감이 다 올라갔어. 현가 하질량을 늘려서 그러면 이렇게 올린 거다. 아니 현가 상 질량이 상질량을 줄여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올라가고 현가 하 질량이 지금 줄일 때 한계가 있으니까. 순간 잘못.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실은 승차감이 나오는 거거든. 아까 말한 현가 하 질량인데 현가 상 질량의 비율이 있는데 뭐 그런 걸로 사실은 자 생각해봐. 현가 하 질량이 현저히 낮으면 스프링하고 댐퍼를 강하지 않은 걸 써도 된단 말이야. 그죠? 그렇죠. 근데 반대 자꾸 현가 질량이 올라가면 스프링하고 댐퍼가 자꾸 강해져야 되잖아. 그래서 승차감 얘기가 나오는 거야. 부드러운 거 써도 노면만 잘 추정하면 승차감 좋을 텐데 괜히 이것저것 무거워져가지고 자꾸 딱딱해지고 차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가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님은 경량으로 뭐 MR 차량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RMR 차량들. 경량이면 경량일수록 결국에 그 비율에서 문제가 있을 텐데 승차감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 범핑이 있었을 때 노면 홀딩 능력이 또 안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경량일수록 불리한 건 맞아요. 불리한 거죠. 맞아요. 그런데도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거를 좋아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차가 경량이 되고 출력이 낮아지면 브레이크도 작은 거 써도 되잖아. 현가 하질량을 줄이는데 브레이크 디스크 무게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그래도 어쨌거나 그래서 가볍고 출력이 적당한 차가 좋다는 거지. 출력이 높아지면 브레이크는 점점 커져야 돼. 점점 무리해져. 그 대신 그런 차들은 이제
보조차가 많은 트랙이나 예. 뭐 로밍이 좋지 않은 거. 로밍이 좋지 않은데 저런 트랙에서는 예. 그런 트랙에서는 불리하게 예, 그렇죠. 불리할 수 있죠. 그게 또 엄청 큰 질문이었는데 가지고 있어요. 맞죠? 생각을 해봐요. 포뮬러카를 만약에 당신이 줬다고 생각해봐. 그걸 당신이 길에 가면 그 트랙처럼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튕겨나서 죽어. 그런 거지. 아주 궁금한 점이 참 많지 않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좋은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 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해본 거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걱정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지금 그 나이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디 가면 물이 좋은지 이런 거 고민하란 말이야. 어디 가면 여자애들 많이 예쁜 애들 많이 모여있는지 이런 거 고민해야 된다고 지금. 나는 그때 그걸 고민했거든. 아니 어떻게 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맥라렌 F1을 사고 싶거든요. 맥라렌 F1을 사고 싶다고? 큰일 났네. 왜 단종된 차만 사고 싶어 해? 그지? 그거 좀 많이 올랐을걸? 한 상태 좋은 거 한 150, 200억 정도. 그렇게 많이 올랐어? 네. 나는 마지막에 내가 봤을 때 한 30억 정도 간다고. 처음엔 10억이었던 거 알고 있죠? 네. 출시가는. 네, 한 지금 20배 오른 거죠. 나 이제 못 사겠다. 나 농담으로 맨날 그거 얘기했는데 나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한 30억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내연기관차 막 이상하게 못 들어오고 할 텐데 네. 지금은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삿짐으로 딱 한 그렇죠. 가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OBD 안 달려있는 차들은 네. 96년 이전 애들은 이제 이삿짐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데 1년 살고선 빨리 2030년 안에 돈을 벌어서? 무지막지하게 벌어서 그걸 그 안에 가져가죠. 한 대만 딱 가져오면 그 차는 우리나라에 한 대니까 그 뒤로 못 가져오니까 분명 더 값이 오를 거다. 값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일수록 꿈과 야망이 크구나. 그래가지고- 이 나이쯤 잠깐만 우리 뒤에 변호사님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32살. 이런 생각 봤을 때 어때요? 꿈꿔도 못했어요. 그쵸. 예, 저는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같이 나이 먹은 꼰대 입장에서는 정말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진짜 꼰대가 맞나 봐. 150억이라 했어 아까? 빌딩 사야 돼 그거 있으면 차 살 때가 아니야 지금. 그거 10배는 있어야죠. 그렇지? 네, 10배는 있어요. 10배 가지고 살 수 있을까? 1,500억인데 150억짜리 차 살 수 있어요? 나는 못 사는데? 전 좋아하면 할 수 있어요. 좋은 다닐 때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요? 나도 근데 내 얘기할게. 나도 저기 대학 다닐 때 어떤 생각했냐면 대학 저렇게 돈 벌면은 빨리 졸업하자마자 1억짜리 차 한번 사야지. 1억 모아가지고 1억짜리 차 사야지 그랬거든? 근데 1억 모아보니까 1억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걸로 1억짜리 차를 사. 그치? 못 사. 150억이라니 참 할 말을 이렇게 했네 내가. 아니 그까짓 게 뭐라고 150억이 간다는 거지? 그 차 그게? 어? 이제 996 원래 까레라 4S를 타셨는데 예. 그 엔진 블로우가 나와서 예. 이제 판매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봤을 때 충격을 먹었었는데 왜 충격을 먹어요? 키로수도 짧고 그래도 신경을 내가 먹어야지 당신이 먹어요. 제 세상에 손실은 내가 입었는데. 그때 심정과 그리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는지 어쩌다가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차를 꺼내가지고 트랙에서 사람들이 놀다 그러길래 나도 여기 올라고 출발을 빡 하면서 악셀을 한번 딱 풀악셀 한번 했거든? 그러니까 빡 깨지더라고. 어느 정도 데미지가 갔나요? 이렇게 터졌나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배기구로 냉각수가 나오는 걸로 봐서 실린더 안에 실린더 벽에 금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거고 회전하는 중에 그랬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압축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마 콘로드가 휘었을 거고 그래서 엔진이 안 돌아가는 상태였어. 그 정도면 엔진 다 망가진 거예요. 좀 나간 거죠? 예. 그래서 그 상태로 팔았죠. 그거는 난 고칠 생각 안 하고. 원래 그러면 멀쩡하다가도 그런 거 갑자기. 근데 아마도 그 전에 문제가 있기는 했겠죠 내부적으로? 아니면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지. 그게 저기 스크래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왜 뭐라 그래요? 그 스코어링이 발생하면은 라인을 박는다. 제 차가 라인을 한번 박은 상태거든. 그러면 알루미늄하고 주철제 라인하고 둘이 이제 상황이 좋으면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알루미늄은 부식을 안 하지만은 주철은 부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아마 주철이 어딘가 부식을 하다가 라이너가 생각보다 얇아요 살이. 거기에 크랙이 갔을 거야. 그래서 그 크랙으로 물이 조금씩 새다가 아마 그 순간에 빡 깨졌겠지. 996, 997 네, 996, 라인을 997. 박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건 라이너 좀 박으면 위험하네요. 스크래치까지는 해결되는데 자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한 6, 7년 전에는 라이너 박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네. 자, 지금 내가 그 문제가 터지고 외국에 쭉 서치를 해보니까 다 라이너 박은 차들이 나 같은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알루미늄으로 된 실린더를 다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아예 주철로 된 라이너를 그 밑에 블록 쪽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박는다 방식으로 가요. 그게 그 다음 처방법이에요. 지금 요즘 나오는 또 수리법.
근데 그렇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승진하겠다. 그거 하려면 미국으로 불러 보내고 뭐 이지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나이 먹어서 그거 늙어 그거 하다가 안 돼. 그냥 빨리 딴 데 팔고 새 거 사는 게 낫지. 시간이 돈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랑 이제 60M5들 보면 60M5면은 S8로 그거 들어가요. 저기 고장 투성이잖아 그거. 네. 걔네는 뭐 막 달리다가도 그냥 갑자기 뭐 피스톤이 뛰어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하는데 피스톤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은 메탈 베어링이 잘못된 거예요. 메탈 베어링이 잘못되면은 그 밑에 크랭크가 돌다가 걸리거든? 그러면은 피스톤이나 코너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멈추면 안 되는데 멈추니까 어떻게 돼? 벽 뚫고 나가야지. 그런 거예요. 근데 고회전 엔진이 문제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로드 베어링을 항상 이제 예방적으로 갈잖아요. SU가 그 로드 베어링은 예방 정비라는 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베어링만 갈았는데 절대로 그게 260M5들 보면 베어링 갈았다고 해서 자, 믿을 그러면- 수가 없다는 거지. 자, 로드 베어링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볼 베어링이랑 원리가 다르단 말이야. 저기 엔진 조립할 때 저기 크랭크하고 여기 메탈 베어링 넣고 로드 베어링 넣고 그 다음에 캡 씌우잖아요. 그거 그 베어링 간극을 측정을 해서 원래는 하거든. 거기다가 쓰는 게 바로 플라스틱 게이지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플라스틱 실처럼 된 플라스틱을 딱 잘라가지고 넣고 한번 가조립을 딱 해. 그리고 다시 분해를 하면은 얘가 간극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까 그 실이 눌리켜가지고 퍼지죠. 넓어졌죠. 그거를 조견표에다가 대고 딱 대보면은 지금 그 간극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메탈 로드 베어링 교환하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해서 교환 안 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상황이 멀쩡하던 차를 로드 베어링을 예방 정비한다고 갈고 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로드 베어링은 예방이 안 돼. 고장 나면은 나는 거고 안 나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붙는다는 오히려 갈고 붙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나의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됐잖아. 그지? 내가 로드 베어링 예방 정비 하시는 분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그 플라스틱 게이지 가지고 정확히 간극을 재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이 원인이었다는 예, 거죠. 그럼요. 갈고 나면은 오히려 간극이 더 좁아졌든지 더 넓어졌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길이 잘 안 들면 뻑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그거를 제대로 안 보고서 했다 이거잖아. 길이 든다는 게 결국은 너무 간극이 좁았던 거는 재수가 좋아서 미세하게 깎여 나가서 간극이 맞아지면 다행인데 긁히면 어떻게 된다? 로드 베어링은 긁히면 어떻게 된다? 사망 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고성능 엔진들 M이나 우리가 AMG 엔진은 조립할 때 왜 조립한 사람이 아까 자기 이름 쓴다 그랬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양산차들 있잖아. 그거 다 안 하는데 어떻게 멀쩡하냐 그러는데 그거 안 하면서 멀쩡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산할 때 생기는 공차를 칼같이 관리해서 그 생성 공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까? 네, 많은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뭐. 이런 시간 내주셔서 이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뭐 정말. 나는 처음에 이렇게 이 사람이 어리고 그래가지고 질문 내용을 내가 약간 우습게 봤는데 카페 글도 내가 사용했던 것보다 많이 봤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고민을 많이 해본 건 좋은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왜 유튜브나 왜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거를 100% 홀딱 믿으면 안 돼. 거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문가 행세 MBC 라디오도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텔레비 우리 방송 공중파 방송에서 나오는 그 뉴스도 이게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엉터리가 진짜 99.9%거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홀딱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진짜 그걸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근데 우리 채널 보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그런 자세로 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전문가라고 나오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PC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그렇게 쉽게 입을 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거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은 출연료 주잖아. 출연료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해달라고 얘기를 해 그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그게 뭐냐면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이거든.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제의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게. 근데 그게 그런 면에서는 뭔가 제의가 들어오기 힘들군요. 제의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우리 채널이 구독자가 늘어나기도 힘들죠. 그래서 가끔 댓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저씨 여기 왜 이렇게 구독자 없는지 알아요? 이런 말. 맞아. 듣고 있어요. 나도 알아. 나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 근데 그냥 계속 이렇게 할 거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 돈을 벌어서 나쁠 건 없지만은 진짜 목적이 그것만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줘야 돼. 그죠? 네. 왜냐면 돈 버는 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
그러니까 돈이 이제 흔한 시절이 됐잖아. 돈이 흔하고 다른 게 더 귀한 시절이 됐기 때문에 돈 안 벌어도 굶어 죽는 사람도 없잖아 사실. 그렇죠 이제는. 그죠? 근데 뭐하러 돈 벌려고 노력해요? 인생의 시간이 유한한데 그 유한한 거를 막 버리면서 그 흔해 빠진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더라. 근데 돈을 이제 물건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지. 그 무력을 없애면 되잖아. 아 근데 가지고 싶은 거. 그래서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젊으니까요. 예, 이해를 해요. 나도 그 나이에 그것처럼 안 하기 때문에 맥날은 가지려면 돈 뭐라 벌어야 돼? 맥날은 F1 사려면 그치? 아니 맥날은 540, 570도 아니고 맥날은 F1이 가고 싶대. 뭐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